이광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인이 주택 임차인인 경우에 해당 물건을 매매할 경우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고, 해당 물건을 매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한번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A 원 소유자이고 임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에너지관리공단이었습니다. 그리고 A는 임대차가 있는 과정에서 B의 중개를 통해 가지고 F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인이었죠. 매수인. F가 매수인이었습니다. 매매 대금이 2억 8천만 원이었고 임대차 보증금은 2억이었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F는 실제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인수를 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5억 원 이상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차인인 공단은 F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청구해서 받은 다음에 보증보험회사가 원고인 A에게 부상권을 행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보험회사에 2억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A는 2억 원을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고 난 이후에 B에 대해서 본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확인 의무라든지, 법인인 경우 대항력, 채무인수 관련된 고지 의무, 그리고 중개거래 비정상적 상황 발생 시에 추가적인 주의 사항이라든지,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중개할 때 설명할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지, 또 중개업자가 사실행위와 법률 사무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계약 당사 원고가 얼마만큼 주의를 또 기울였어야 됐는지, 그리고 공제협회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앞서 가지고 한번 그 전에 있었던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은 되는데 주민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가 적용이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있는 임대인 지위 당연 승계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에 설명드렸던 사례에 있어서 이 원칙 때문에 면책적 채무 인수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이라고 하면 A에서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B로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임차인의 지위는 B가 당연히 승계를 하게 되고, 보증금은 B가 지급을 하게 되고, A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A가 법인하고 임차인이 계약된 상태에서 B에게 매도를 했을 경우에 B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B 같은 경우는 A는 B법인하고, A는 법인하고 임차인인 법인과 B하고 사이에 면책적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면책적 채무 인수는 뭐냐? A가 가지고 있었던 보증금에 대해서 더 이상 갚지 않고 B가 대신 갚겠다, 인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래서 A가 보증금이 없어지고 B가 인수하는 이러한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면책적 채무 인수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병존적 채무 인수로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아니라 인수를 했다라면 A하고 B하고 동시에 법인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면책적 채무 인수 시에는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한국전력공사 법인이었던 사례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한번 좀 더 살펴보면,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 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을 마칠 수 없다라는 점을 보면, 주택을 임차한 법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라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양수인, 매수인이겠죠. 인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주택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넘겼을 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별도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대법원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면책적 채무 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 그러니까 A하고 매수인인 B 모두가 책임을 지는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와 달리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채무자가 면책됨으로써 A하고 B가 넘어갔는데 기존의 채무자인 A의 책임은 없어진다라는 식으로 면책됨으로 어떠한 인수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가 아니라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는 데는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A는 부자였는데 예를 들어서 B는 가난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법인으로서는 그냥 면책적 채무인수를 무작정 인정하게 된다면 나중에 B에게 청구했으나 B가 갚지 못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A를 보고 임차 계약을 한 것이지 B를 보고 임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보는 데는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한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을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적게 줬다. 예를 들어 매매 대금이 앞서 사례에서는 2억 8천이었는데 그중에서 8천만 원만 주고 2억을 인수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인 법인 입장에서는 B가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기 때문에 동의가 없는 이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적 채무 인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면책적 인수의 묵시적 승낙에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은 한데 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해서 불분명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쉽게 묵시적 의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서류에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에서는 청구를 기각했는데 B의 행위는 단순히 매매 행위, 중개에 불과하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법인이고 대항력이 없다는 점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고 뭐 중개대상물 권리 관계 설명 의무는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이지 매도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에 대한 책임 규정이지 매도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차 체결 시에 관련 고지를 이미 받았다라고 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인정을 했는데 원고의 과실 인정에서 50% 제한으로 해서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협회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들을 조사, 확인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매도인에 대한 설명 의무 확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면책적 채무가 불가능한 사실을 미고지했고 채무 인수가 불가능한 사항과 대비 체계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매매 계약을 중개했고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과 주의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또 뒤집어서 책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률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법률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입니다라는 부분만 설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담당할 수 없는 전문 법률 능력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묻게 된다 면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한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점검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결국 해당 판결을 본다 하면 결국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그냥 이러한 저러한 사실만 있다라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뭐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한테 설명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다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변호사를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거래를 통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시고, 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다거나 하긴 어렵겠지만, 상가라든지 그리고 뭐 주택인 경우에 있어서도 뭐 원룸같이 뭐 2-30억씩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일정 비용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가라든지 원룸 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도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수수료를 협상을 해서 이 수수료를 협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료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와 사실행위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중개는 법률행위 부분에 있어서 사실행위,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법률을 판단을 한다든지 조언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 사실행위 중심의 주의 의무만 부담한다라는 것이고,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들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법률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냥 선의에 기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또 공인중개사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주의무 범위를 구체화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릇된 정보 전달이 없는 한 법적 분석, 해석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릇된 정보, 잘못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 하면 잘못 전달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